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수사반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사반장의 반장 이종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메일도 보내주시고 점점 재밌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뭐 쇼츠도 많아지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뭐 이 몸 갈아서라도 열심히 찍어야죠. 근데 힘들긴 해요. 메일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전 그게 또 기쁨이죠. 왜냐면 이게 혼자만의 메아리가 되면 되게 많이 슬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고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메아리가 오면은 그것만큼 또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사연이 있으면 사연 적어주시면 좋고요. 뭐 사연이 없으면 그냥 종목만 이렇게 해서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를 원하는지 알아야지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위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요즘 이제 다시 살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약간씩 봄의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봄에는 봄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고 봄처녀 제옷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봄은 뭐 여자의 계절이다. 그리고 가을은 뭐 남자의 계절이다. 근데 전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봄도 좋아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장님, 남자는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남성성을 잃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해야 되나? 이거 욕을 한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오늘도 봄의 기분에 맞게 새싹이 파릇파릇 돋듯이 오늘도 첫 종목 파릇파릇하게, 아니 파릇파릇이 아니라 불긋불긋해야 되는데 주식은 첫 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거 질문 은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삼성 SDS. 질문 들어올만 해요. 이게 안 들어올 수는 없는 종목인데 드디어 이제 저하고 만났네요.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SDS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85년에 설립된 삼성의 모든 그룹 내에서 IT 인프라를 관장하는 그룹,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워낙 그룹들이 크면은 IT 이런 거 외부로 주면은 돈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IT 회사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삼성 SDS가 갖고 있어요. 그럼 LG는 요번에 그 상장한 LG CNS, 현대는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SK CNC. 쉽게 말하면 이걸 SI그룹이라 그러거든요. SI그룹. 다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삼성 SDS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 사업부를 크게 따져보면요. 삼성그룹에서 IT를 모두 다 이렇게 관장한다. 그러면 IT 서비스가 이 그룹의 거의 모든 매출의 다 끝 아닐까요? 들어보시면 참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요. 얘 IT 서비스는요. 얘네 회사 매출의 47%예요. 삼성 SDS 저 잘 알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 SDS의 IT 관련된 이거는 실은 47%밖에 안 된다는 거는 모르세요. 그리고 실은 삼성의 SDS에 더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물류입니다. 물류가 53%예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그런 물류까지는 아닌데 이것도 물류도 이 네트워크 관련돼서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 그런 거에 대한 물류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물류 매출이 얘네는 IT 매출보다 더 큽니다. 다시 IT 서비스는요.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삼성 SDS에 제일 뭐 비전 있다는 이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이 47%에서 한 16%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얘네 그 SI 관련된 게 한 7%. 그리고 나머지는 ITO라 그러는데요. 한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ITO인데 이 16% 되는 클라우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 SDS는. 삼성 SDS를 우리가 뭐 투자를 하시려거나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물류가 워낙은 삼성 SDS한테 53%나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물류가 이거 장사 그래도 기본빵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사 회사들. 여러분 뭐 LG 상사니 이런 상사 회사들 아시잖아요. 뭐 대우 인터내셔널이 예전에 이런 회사들 매출 보면 매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아십니까? 매출액은? 그런데 이 회사 이익들은 되게 생각보다 작아요. 필요한 것들을 수입하고 그런 것도 뭐 있으면 수출하고 막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류도 수익성이 안 높아요. 매출보다 돈이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익률이 한 2%?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판다 2억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근데 IT 있죠, 이 IT. 이거는요, 매출에 비해서 이익률이 10에서 15%가 나와요. 100억의 매출을 한다 그러면 10억에서 15억 이익이야. 47대 53이지만
얘네한테 중요한 건 IT가 훨씬 중요해요. 요렇게 삼성 SDS는 여러분들이 요런 구조를 좀 미리 머릿속에 딱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삼성 SDS의 IT에서 클라우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클라우드가 중요하냐면 IT에서 차지하는 게 한 16% 정도 된다 그랬어요. 16%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요. 제가 좀 전에도 수익성 얘기했는데 삼성 SDS에서 가장 수익성 좋은 거는 클라우드입니다. 얘가 실은 2024년도에 한 30%가 성장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SDS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 여러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국내 그 MSP라고 있습니다. MSP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도입부터 해가지고 운영해주는 이 분야는 삼성 SDS가 1위예요. 그 CSP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기업 맞춤형은 얘네가 2위입니다. 이 CSP가 이게 돈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의 1위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AWS라고 있거든요. AWS 이게 1위예요. 삼성 SDS가 1위가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참 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건 MSP가 아니라 CSP인데 CSP는 또 아마존이 1위야. 그러니까 SDS가 참 이런 거 보면 좀 불리하게 장사를 하긴 있어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미 대부분 다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할 만한 그룹들은. 특히나 최근에는 여러분들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웬만한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리자 막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클라우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올해부터 계속 지금 생각보다 별 볼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환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물류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수익률은 적지만 매출이 많나면 얘네가 물류 IT 기반으로 해서요. 물류 플랫폼 이런 것들을 딱 갖추고 있어요. 이런 걸로 해서 얘네들이 물류센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세계 여러분들 36개국 있죠. 36개국에다 이런 물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36개국의 물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면서 하니까 어떻겠어요?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잘 나와. 근데 매출이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이익률이 너무 나죠. 그래서 매출이 잘 나와도 주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매출은 나와도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삼성 SDS의 맹점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요, IT 쪽이 뭐라 그랬어요? 수익이 많이 나고 중요한 거라 그랬지. 근데 IT는 결국 뭐라 그랬어? 삼성그룹의 IT망을 그러니까 다 관리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삼성그룹의 IT망을 다 관리하는 거라면 답은 하나잖아. 뭐가 성장하면 되겠어? 삼성그룹이 성장을 하면 되잖아. 삼성그룹이요, 여기서 만약에 한 2배 성장해. 그럼 얘네 줄까요? 그냥 갑니다. 무조건 날아가요. 아,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죠. 그럼 IT 투자가 어떻게 됐어요? 할만하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지금은 잘해야지 뭐예요? 그냥 유지보수예요. 그냥 유지보수할 수밖에 없어요. 뭐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그래도 뭐예요? 그냥 그것 좀 적용시키는 그 정도. 이게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고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경기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으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IT 투자 할까요, 안 할까요? IT 투자 잘 안 합니다. 이 IT에다 투자를 해줘야지 얘네가 돈을 벌거든? 근데 IT에다 기업들이 잘 투자를 안 해요. 클라우드도요,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익이 짭짤한데 클라우드라는 건 워낙 그렇잖아요. 뭐 서버 개인이 두지 않고 말 그대로 구름, 클라우드 중앙에다 하나 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다 뭐예요? 중요한 정보 심어놓고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마다 요거 뽑아 쓰고 그러니까 뽑아 쓰는 애들은 뭐 이런 서버 장치 비용이 낮아지고 그리고 편의성이 좋잖아. 아무 데서나 접속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접속이 되고 뭐 미국 나가서도 똑같은 걸 접속해가지고 가져다 쓸 수 있고 자기 정보를. 그래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그 클라우드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기업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돈마저 아끼게 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를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보면. 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이게 오류가 떠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쪽으로도 전환도 안 하고 IT에 대한 투자를 아끼기 때문에 삼성 SDS는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말하고 싶은데요. 옛날부터 제가 방송할 때도 참 많이 질문받은 것 중에 가장 삼성 SDS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삼성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삼성에 대해서 조금 옛날 삼성은 아니잖아요. 말을 그렇잖아. 여러분들 요즘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아니지 뭐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이면 뭐예요? 그냥 무조건이었잖아요. 무조건 돼, 무조건 돼.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특히나 이제 삼성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서 아, 삼성이 무조건 1등은 이러잖아요. 이제 삼성의 좀 위험한 부분도 사람들이 좀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삼성이 아니라 요즘은 이성이래. 이성. 근데 왜 또 이성이냐 그러니까 이성을 차리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삼성 SDIS 지금 주가 수준 보면은 지금 제가 한번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려도요.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갈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러다가 또 떨어져요. 또 이러다가 또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SDS의 10년의 지금 주가 흐름입니다. 삼성 SDS에 포기한 분들도 이제 많겠죠. 근데 포기 안 한 분들도 은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차라리 다른 회사면 포기해요. 삼성이니까. 삼성이면 그래도 뭔가 한 방 있지 않을까? 삼성이면 회사에서 뭔가 그래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데서도 아유 삼성이니까 아니야 될 거야.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옛날부터 이거 상담할 때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나같이 하는 얘기가 삼성. 이 삼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회사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주식이 된 거예요. 차라리 이게 아니었으면 포기할 때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른 걸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이기 때문에 뭔가 회사가 한 방을 해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성 SDS 갖고 계신 분들 질문 많은 이유가 그때 포기를 했었어야 돼. 포기를 못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삼성 SDS가 뭐 한 방이 크게 터질까요? 쉽지도 않아요. 상황이. 근데 주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최악의 상황은 조금씩 벗어날 거예요. 과연 갖고 계신 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걸 목표로 한다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얼만큼 좋은 상황을 만들까요? 저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성 SDS 질문 참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삼성 SDS는 그냥 요번에 좀 반등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근데 그때 그냥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왜냐?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앞 글자하고 뒷 글자가 똑같아요. 포바이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되게 생소하거나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요. 포바이포는 여러분들 이게 AI 컨텐츠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멋있게 해서 이렇죠.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영상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 회사 거 은근히 써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얘네들이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픽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딥러닝 AI 기반으로 하는 이 초고화질 만드는 솔루션이거든요. 기본 영상이 뭐 어느 정도 그 보통 수준으로 찍히잖아요. 그 모든 영상에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얘가 무조건 4K 이상의 초고화질 변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픽셀이라는 기능입니다. 저는 뭐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예, 방송할 때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요. 영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픽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영상의 질이 틀려져요. 이게 얘네들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 전에 주가가 이렇게 좀 움찔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요즘에 AI 반도체 핫했잖아요. 그죠? AI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퓨리오사 AI라고. 걔네하고 협업 이야기가 있었죠. 협업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이 필요화사에서 여러분들 얘네 나오는 이 AI 반도체 MPU라는 거 아시죠? MPU. 이 MPU가 뭐냐면요. 여러분 엔비디아는 뭐예요? 그래픽 디자인이잖아요. GPU. 근데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문제가 많은 건 아시죠? 문제가 있는 거. 그렇지만 AI의 그 연산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 걸 써주는 거잖아요. 실은.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엔비디아의 이 GPU, 이 반도체는 여러분들 AI 전용 반도체가 아닙니다. 병원으로 따지면 응급실에 가면 응급의학과 의사님들이 계세요. 응급 환자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팔이 분질러져서 왔을 수도 있어. 어디 찢어져서 왔을 수도 있어. 아니면 어디 맹장이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실지를 몰라요. 그럴 때 응급의학과는 다 어느 정도 조금씩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정형외과에서 빨리 기부스를 해야 돼. 막 이래야 돼. 그러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 그러죠. 뭐 요번에도 응급구조센터가 뭐 아마 있었잖아요. 그 주지훈 씨 나오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막 그분이 뭐 수술하는 것도 있지만 정형외과에다 콜해. 뭐 어디에다 콜해. 이러잖아요. 응급의학과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전문적인 거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GPU는 쉽게 말하면 응급의학과 같은 거예요. AI 반도체 전문이 아니라 걔네가 그래픽 처리를 하려면 연산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AI의 지금 그 기능을 얘네가 대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NPU는요 AI 전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빅테크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뭐 엔비디아 얘네들 걸 안 쓰고 이제 점점 뭐예요? AI 전문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자기네 그거 할 거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 걸 계속 쓸 수밖에 없겠다.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는. 앞으로 더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걸 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기차에서 결국 그 배터리들, 그리고 뭐 양극재들 이런 것들 결국 내재화하는 거하고 똑같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건 결국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퓨리오사의 이 NPU 이쪽이 협업을 한다는 건 이건 지켜볼 만한 부분인데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못 따라요. 아니 퓨리오사 뭐 AI, NPU 뭐 이쪽하고 협업한다는 게 좋다며. 그러면은 얘네들 굉장히 실적도 잘 나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얘네가 그런데 실적까지 좋았으면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2주가일 것 같아요. 얘네들은 실적이 그래서 아직 안 따라요. 그 부분은 아직 얘네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이 회사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회사의 3대 주주가 JYP죠. 약 지분 6%를 갖고 있죠. 근데 아니 뭐 6%가 이게 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JYP가 요즘 뭐 엔터 사업이 잘 된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무슨 삼성그룹입니까? SK그룹인가요? 뭐 LG그룹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이 6%가 아주 큰 거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뭐 지분 투자를 할 만큼 여유 큰 어마어마한 회사는 아니에요.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 회사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단에 들어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요번에 하이브가 대기업군에 이제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엔터에서 처음으로. 엔터 회사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못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실은 그 회사들 규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들은 아닙니다. 훨씬 큰 회사 많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로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생소한 거야. 얘네가 쓸데없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시너지가 날 것 같다. 이 부분에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 회사 잘 보세요. 상장하고 나서요.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잠잘 수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한번 움찔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도 또 움찔하고 있어요. 우리 잠잘 때 계속 뭐 소변이 마려워서 뭐 화장실 몇 번 가거나 아니면 뭐 아우 뭐 그 윗짐이 막 쿵쾅쿵쾅 돼가지고 뭐 자다가 한두 번 깨. 그럼 어떻게 하세요? 계속 숙면 취하세요? 아니면 다 잤어. 됐어. 일어나. 이러고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죠. 계속 움찔움찔 되면은 숙면을 못 취하게 되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주식 이랬잖아요. 이거 완전 침대예요. 잠자요, 사람이. 그건 완전 쭉 잠자.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잠자는 애가 아니라 자꾸 움찔움찔 대준다는 거는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한계기업. 요즘 이제 그 정부에서 한계기업 같은 경우에 좀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뭐 퇴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한계기업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고생하는 거 아닌가,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저 그거 웃기는 소리 이거 아니에요. 가능성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그렇게 쉽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한계기업 그대로 하게 돼서 만약에 그 퇴출을 시키잖아요. 계속 다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주주가 외국인들일까요? 주로. 아니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일까요? 태반이 개미 투자자인데? 개미 투자자들 이 기업도 한계기업으로 아웃시키고 저 기업도 상장 폐지시키고 저것도 상장 폐지시키고 막 이렇게 와 그러면 난리 날걸요? 여러분들 그 한계기업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쉽게 그렇게 막 퇴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은 또 좀 접어두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프리오사하고 이 MPU 쪽하고 협업하는 이런 부분들 요번에 이제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MPU는 GPU하고 이 반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를 쓰면 얘를 안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주가 수준으로 따져도 그렇게까지 너무 이거 부담되는 주가 수준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조정받으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 갖고 계신 분 질문 들어왔었는데요. 이분은 오히려 홀딩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제가 이제 다시 찾아가요 이반장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습니다. 많이들 질문들을 하셨어요. 이제 방송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못 듣느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도 뭐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이제 강의를 안 했죠. 물론 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이나 뭐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대전을 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중요한 얘기 중에 해드릴 게 되게 많아요. 뭐 오시면 또 재밌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가시게 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와서 듣고 가시기 바래요. 오늘 마지막 종목 과연 뭘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이 회사 이름에 벌써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나와 있죠. 2014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의 쉽게 말하면 세금 환급해주는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뭐 세금 환급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면세품 막 이런 거 뭐 사잖아요. 텍스프리 해주잖아요. 그거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 상대로 해서요. 부가가치세 이렇게 하면 텍스프리 있잖아요. 그거 해주는 애들인데 얘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사.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을 다 외국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취하면 안 되잖아. 외국인들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닌데 그 나라한테 세금을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네가 대행해 주는 대신 7,000원을 외국인들한테 줘요. 그리고 3,000원을 자기네가 수수료로 먹는 거예요. 환급 서비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얘네들은 돈 버는 이거 전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핵심 사업은 뭐냐면요. 부가세 환급이에요. 부가세 환급.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프랑스하고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습니다. 얘네 해외에도 지사가 있어요. 장사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프랑스 쪽이 작년 4월에 이 자격을 줘야 되거든요. 그 나라에서. 근데 얘네가 그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이 해지가 돼가지고 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요거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얘네가 자회사도 있어요. 화장품 회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스와니 코코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웹툰 소설도 합니다. 핑거스토리라고. 얘네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요. 부가세 환급 사업이 얘네 거의 80에서 82%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부가세 환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화장품 한다 그랬죠? 그게 한 2에서 3%. 그리고 웹툰 한다 그랬잖아. 그게 한 5% 남짓. 부가세 환급 회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네만 있냐?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가 이 부가세 환급은 두 회사가 있어요. 얘네가 하나가 있고요. KTI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KTIS라는 회사가 이걸 안 합니다. 얘네 이 부가세 환급 사업부를 글로벌 텍스프리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부가세 환급하는 데서 얘네가 시장 점유율이요 65%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 근데 여러분들 요즘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용, 성형 관련되죠. 미용, 성형에 관련된 거는 얘네가 80%예요. 이 소리 뭔지 아세요? 알짜 장사 얘네가 다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매력이 있는 건 실은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 요즘 보면 주가가 좀 상승하죠. 이 미용 의료 이쪽이 지금 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작년에요. 그 전에보다 매출이 거의 한 40%가 늘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몇 프로가 늘는지 아세요? 영업이익은 23년보다 50%가 늘어요. 영업이익은. 이거 완전 논하는 장사네요. 지금 왜 그럴까? 아주 간단하죠.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맨 처음에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거든요. 그때 외국인 관광객이 확 줄었어요. 그때 외국인 관광객이 대략 몇만 들어온지 아세요? 한 250만인가 들어왔다 그래요. 사람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진짜 명동에 무슨 외국인 하나도 안 모이고 심지어 개미새끼도 안 보인다며. 근데 21년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정도 들어온지 아세요? 한 100만 정도 들어왔어요. 100만. 근데 작년에 외국인이 몇 명 들어온지 아세요? 약 1,700만 가까이 들어왔어요. 거의 다 회복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그건 맞아요. 이 미용 이쪽, 이 성형 이쪽은 정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서도요, 미용 이쪽의 관광객은 지금 계속 늘어요. 와, 내가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정치의 어떤 이 리스크마저도 그냥 이 미용, 와, 이거 굉장한 거구나. 나 이번에 배웠다니까, 진짜. 또 엄청나. 주요 고객이 얘네들 어디냐면요, 이 미용 관련된, 특히 뷰티 관련, 이 중국이에요, 중국. 얘네가 장사 참 잘하고 있다라고 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전 칭찬할 건 합니다. 뭐 주가와 상관없이. 왜냐? 얘네가 맨 처음에는 이 환급을 어떻게 해줬는지 아세요? 창고에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주던거나 아니면은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편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창고로 직접 가야 돼.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고 아니면 집에서 이거 우편으로 해서 뭐 해가지고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받겠지만 액수 좀 작으면은 물론 그 10원 한 장, 뭐 100원 한 장까지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성격이 전 좀 너무 막 귀찮잖아요? 그럼 에이 안 받아. 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은근히 그런 스타일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알리페이, 그 유명한 유니온페이, 중국은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급을 그런 쪽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얘네가 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를 놓칠 수가 있어, 환급 받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환급을 끝까지 비행기를 놓치면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환급을 포기하고 그냥 비행기를 타시겠어요? 비행기 당연히 타지. 누가 그거 환급 받으려고 비행기를 놓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으로까지 가서 받을 수 있는 환급 시스템을 얘네가 그런 프로세스도 마련을 했어요. 제가 글로벌 텍스트 프리 이런 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중국 애들을 워낙 많이 오고 미용 이러는데 걔네들한테 굉장히 편할 수 있게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많이 쓰죠. 일본은 여러분들 뭐 많이 쓰게요? 한국, 중국, 일본 중에 현금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도 현금 별로 안 써요. 신용카드 쓰죠. 중국인들 핸드폰으로 다 결제해요. 각 나라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파고들고 있어요. 글로벌 텍스 프리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뭐니 해도요. 얘네들이 장사 두 가지 가장 큰 미천은 K뷰티하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올리브영이에요. 얘네는 이 두 가지가 먹여 살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뭐 K뷰티 열풍 부는 건 알고 계시죠? 얘네가 뷰티 시장에서 환급 시장 몇 프로 차지해? 80%. 이 통계가 80이지 거의 다 얘네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쪽은. 꽉 잡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얘네 매출에서 이 뷰티 쪽으로 해가지고 이 환급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냐면요. 10%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지금 한 20%대까지 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미용 쪽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가능한 수치입니다. 또 하나가 올리브영이라 그랬잖아. 이거 뭐 올리브영이 얼마나 되겠어? 이런 생각하시죠? 올리브영이 거의 이 회사 매출의 25%입니다. 제일 커요. 우리나라 관광을 오면은 찾아가야 되는 성지가 올리브영이래요. 다른 데는 안 가도 올리브영을 안 간 외국인은 없답니다. 그래서 CJ가 CJ 뭐 E&M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거기 다 헛방치고 뭐 장사 안 되고 어째고 그런데도 CJ가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잘 버티는지 아세요? 올리브영의 이 성장 가능성 그리고 올리브영이 커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맨 처음에 올리브영은 CJ에서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J 그룹을 보는 눈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부분에 제가 프랑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년 4월인가에 얘네가 사업자 승인 정지를 먹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철수하게 되는 건데 이 텍스프리에서 이 프랑스 법인이 차지하는 게 약 15에서 16 정도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이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1,000만 원 매출 올리면요 50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프랑스 날짜 법인이었어요. 작년 4월에 얘네 그거 하고 나서 주가 빵 떨어졌죠. 하한가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힘을 못 쓴 거예요. 요번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 정도로 데미지가 컸어요. 그런데 얘네가 이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은 텍스 프리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만약에 백화점에서 했다. 그럼 그 백화점에 가서 바로바로 받아야 돼요. 돈키호테 갔다. 그럼 돈키호테에서 받아야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대행해주는 업체가 없어요. 본토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약간 틀리다라는 걸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 이걸 알고 계신데 했는데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가 지금 일본 시장을 공식적으로 진출했다고 뭐 우리 일본 진출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까지 내고 있어요. 일본에 이렇다 할 본토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보기에 이 부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태국 굉장히 많이 가죠. 일본 다음으로 많이 가는 데가 태국 아닌가요? 근데 태국은 여러분들 이 환급 이 서비스를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거 아세요?
근데 태국이 이제 이 환급 사업을 정부가 안 하고 환급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뭐 물론 얘네가 뭐 어떻게 뭐 지금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가능성은 열어두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태국은 여러분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거 아시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나 이런 데들은요, 조상들 덕에 먹고 산다. 그런 말을 해요. 관광업이 워낙 큰 그걸 차지해요, GDP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게 아직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태국은 아시아에서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태국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사이즈가 커요. 걔네도 한국 업체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 한국인 관광객이 워낙 많거든요, 태국에. 만약에 한국 업체 선정하면 전 얘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프랑스 때문에 쫙 된 부분, 이제 이걸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의료인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만약에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에 좀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도 좀 지켜보시는 게 흐름상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새 종목하고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봄이 점점 더 짙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봄이 지나면 또 여름도 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더운 건 또 싫은데 그래도 이제는 또 봄은 봄, 여름은 여름다운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야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적대요. 힘내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 또 여러분들 다음 주 수사반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